99.9%입니다. 이게 뭐냐? 순금의 농도냐?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99.9% 지지 얻은 조국, 윤 탄핵 만반의 준비. 조국 혁신당 대표가 다시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몇 퍼센트의 지지냐? 99.9%의 지지를 얻어서 다시 연임하게 됐다라는 건데요. 이 다시 연임하게 된 조국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술 취한 선장을 끌어내야 합니다. 저는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탄핵과 퇴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준비하겠습니다. 비록 12석짜리 소수 정당이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저는 조국 대표 연설인데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까지 큰 소리로 외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일단 99.9%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윤주진 의원님. 이게 순금 농도도 아니고 투표에서 99.9%가 가능하면 그럼 1000명 중에 1명 빼고 다 찬성이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뭐 사실 이 조국 혁신당은 당명부터가 일단은 조국 대표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조국을 위한 당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죠. 또 그 12석의 의석이 있지만 결국 조국이라고 하는 개인, 어떤 한 명의 퍼포먼스에 모든 걸 의존하고 있는 정당이다 보니까 글쎄요, 99.99%가 나와도 별로 그렇게 크게 이상할 건 없어요. 다만 지금 저렇게 아주 강성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이제는 탄핵과 퇴진을 공공연하게 외치고 있고, 저런 모습들이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최근 들어서 이 개원이 되고 나서 조국 혁신당의 입지가 많이 줄었죠. 뭐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보면은 과거에 그 기대했던 바에 비해서는 좀 지지 기반을 많이 잃어가고 있고, 결국은 거대 양당 체제에 좀 쏠리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바로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있겠죠. 이제 점점점 좁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강한 그러한 구호를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또 현재 약간 위기에 처해 있는 조국 혁신당의 조금 활로를 이런 식으로 모색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길 모습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들어보시죠.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악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모두 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조사 종료 2시간 전에 보고를 받아서 사후통보다 총장 패싱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진상을 파악하고 경위를 파악해 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이번 조사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전부 좀 해소됐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받아보고 나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진상 파악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감찰 등이나 별도 문책 계획도 있으신 건지 궁금한데요.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을 파악해보고 나서 거기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주변에 거취 관련 언급을 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취 표명에 대한 입장 말씀이 가능하실지 여쭤봅니다. 저는 2022년 5월 23일
대검찰청 차장으로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만 2년 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2년 2개월이나 검찰총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또 무슨 미련이 남아 있겠습니까? 다만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는 제 거취에 대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이원석 검찰총장 출근길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출근길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냐 밝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서울중앙지검장한테 보고를 받기로 했다. 진상 파악을 좀 해보겠다. 그리고 진상 파악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물었죠. 거취 표명은 안 하십니까? 라는 취지로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얘기가 내가 딱 오늘이 검찰총장 한 지 2년 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더 이상 제가 무슨 미련 혹은 여한이 있겠습니까?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수민 의원님. 아까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퇴할 만한 큰 사안이지만 사퇴하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원석 총장 사퇴의 의지는 없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저는 아까 전에 사퇴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뭐 그렇게 가는 걸로 보이는데 네. 좀 아쉬운 부분은 더 강경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센 듭니다. 워딩이 나왔어야 됐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본인이 한 약속도 일단은 뭐 어제 그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거는 못 지킨 부분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대놓고 이거는 서울중앙지검 차원이라고 볼 수 있을 거냐. 분명히 대통령실이라든지 이쪽의 자세, 지금까지 쌓여왔었던 수사에 대한 불응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쌓여오다가 터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더 강경한 칼날을 세웠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은 한편으로 물론 검찰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되는 집단인 동시에 네. 정권이라든지 정치권으로부터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되는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집단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비춰본다면 더 강경한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메시지도 메시지겠지만 어쨌든 검찰은 수사라든지 기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철저한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전에 취재진이 감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네. 사실 감찰을 해봐야죠. 이번 과정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동으로 어떻게 옮겨 나가느냐 이것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김수민 의원님 살짝 말씀하시긴 했는데 분명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진상 파악 후에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얘기인즉슨 뭔가 피바람이 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여기서 또 이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2달 남았거든요. 네. 2달 남은 동안 피바람이 불 수 있느냐라는 차원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사 시작하면 임기 끝날 것 같은데요. 한 2달 있으면 끝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점잖은 이미지도 있지만 네. 나토 있잖아요. 나토. 노 액션 토크 오은니. 네, 그동안에 여야하고 검찰의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말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의 무게가 좀 떨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법불악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한비자 얘기예요. 법 앞에서는 고하가 없다. 신분 고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가 출두 검찰로 해서 조사받아야 된다는 게 총장 입장이고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대통령실은 제3의 장소에서 합시다. 뭐 이거인데 그거 갖고 부딪힌 거예요. 그러자 보면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말 그런 뜻이 있었으면은 더 좀 행동으로 옮기고 좀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질질 좀 끓는 이미지 이것 때문에 대통령실도 부담을 갖고 야당, 여당 다 부담을 가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칼을 행동하는 양심, 네. 칼을 좀 뽑아서 뭘까 해야 되는데 저렇게 시무룩한 얼굴로 말하고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조용하다가 임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말씀은 이 2달 남았는데 그동안 나 액션 토크온이 아니었냐. 요 그대로 그냥 임기 2달 마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얘기가 어떻게 될지 오늘 또 중앙지검장 보고를 받는다고 하니까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액션이 나올지 토크가 나올지 그 부분을 좀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를 했었던 게 사실 뭐 조국 대표 99.9%로 다시 대표 연임한다라는 얘기를 하던 중이었었거든요. 다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연임을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민주당도 전당대회 중이죠. 전당대회 지금 경선 순회를 전국 순회를 하면서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이재명 경선 이틀째 91.7%의 득표율, 확대명 독주 체제 굳혔다. 네, 이재명 대표도 91.7%의 득표율이다라는 겁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짧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는 찬반 투표도 아니거든요. 조국 대표처럼 3명 주자인데 단독 91.7%의 득표율. 이거는 이재명 살아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만큼 차기 대권에 대한 지지를 강력하게 받고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차기 대권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당 대표로 출마했다면 당 대표로 확실히 밀어주자라는 것이 당원들의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네. 아마 90%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당원들의 지지가 모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결국은 확실한 대선 주자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대명이 아니고 이제 확대명이다.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 이 순회 경선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선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 더해서 최고위원까지도 좀 같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요 날씨 기사 하나만 좀 볼까요? 네. 31일까지 장마, 태풍, 개미 영향 촉각입니다. 다들 아유 이 비 대체 언제까지 오는 거야 하실 것 같은데 31일까지는 최소한 온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날씨 예보를 보면 목요일, 금요일 잠깐 반짝해요. 그러다가 계속 비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기 태풍 개미도 있다고 하니까 요거를 좀 같이 눈여겨보셔야 되겠다 싶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